네, 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 13회 그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1부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부산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전재수 후보하고 전화 연결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 후보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전재수입니다. 목소리가 상당히 밝으신데. 아직까지 선거운동 끝나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세 번 떨어진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떨어지면은 이제 네 번째라. 예.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목소리 아직 생생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오늘 여기 스튜디오에는요. 예. 손혜원 홍보위원장 나오셨고 또 정청래 전 최고위원 나오셨고 예. 진성준 의원 이렇게 세 분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일단. 예. 세 번째 분이 진성준 의원. 진성준. 예. 네. 제가 세 분 다 아는 분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전재수입니다. 너무 고생하시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트위터에서 고생하시고 그걸 안타까워가지고 지지자들이 막 트위터 날려주는 거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저 진성준 의원님께서 또 제 트위터 또 리트위트 해주시고 저도 잘 보고 있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전재수 위원장님, 네. 전재수 위원장 출판 기념회에 유일하게 참석해서 축사를 한 정청래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였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지역구에 계신 분들께서 참 시원하시구나. 텔레비 볼 때하고 똑같구나. 네.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해주셔가지고 그 영남에서 이 야당 정치인이 출판 기념회 하는데 1000명 이상 온 출판 기념회가 제가 처음이었거든요. 그 자리를 제일 빛내주셨던 분이 또 정청래 최고였고 그래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네. 형님, 동생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공식 팟캐스트이기 네네. 때문에 재수야 오늘 잘해라. 동생이에요? 아니 최고님 근데 네. 그 우리 더불어민주당 팟캐스트 프로그램 진짜가 나타났다 아닙니까? 네. 예. 근데 아니 어디 가서 진짜 찾다가 인자 진짜를 찾아 진짜는 여기 있는데 어디 가서 찾았어? 역시 우리 전재수 위원장 네. 세요. 정말. 바로 들어오네. 푹 하고 들어오네. 아니 진짜 여기 있습니다. 부산에 부산 북구에 진짜 여기 있습니다. 너무 늦게 오셨어요. 정말. 제가 처음에 가서 뵌 게 언제죠? 제가 손혜원 위원장님은 네. 제가 직접 뵙지를 못하고 저하고 통화 이메일을 2번을 주고받았었고 그랬구나. 저하고 통화를 2번을 했었죠. 그랬구나. 지난번에 갔을 때 못 제 뵀구나. 선거 슬로건 제 4번째라 뭐 해달라는데 제가 못 해드렸죠. 한 사람이라 슬로건 좀 지어주십사 하고서 이메일 보내드리고 했는데 안 지금까지 했어. 시간을 가고 있어요. 도대체. 약속해주세요. 이번에는 해주겠다고. 이거 지금 벌써 다 하셨을 텐데 뭐. 하여튼 선거 전에는 제가 반드시 내려갑니다 한번. 예, 그 제가 꼭 약속 내려오십시오. 드릴게요. 그래서 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우리 요번에 이제 한 10번에 걸쳐서 네. 우리 더 캠페인으로 이제 전국 순회를 하는데요. 부산은 예. 반드시 가야죠. 그때 가면 그럼요. 제가 1박하고 한번 가서 예. 뵙겠습니다. 네. 정말 좀 오시고요. 지금 중앙당이 제가 지금 지역구에 목을 매다 보니까 당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부산에 대한 이게 우리 당의 이 전략 수립이라든지 뭐 당에서 부산에 대한 어떤 뭐 공약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각별히 기다리세요. 좀, 이번에는 아마 지금 좀 해주십시오. 지난번하고는 달리 이번 총선에는 이 전략과 정책과 공약이 그리고 광고나 홍보가 아주 특별하게 진행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그 모든 것을 손혜원 위원장이 할 겁니다. 아니에요. 예, 많은 분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전재수 위원장님 일단은 네, 지금 부산 북 강서갑에 주사표를 던지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초중고를 다 나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제가 만덕초등학교 3회, 덕천중학교 3회, 고등학교 3회 해가지고 초중고등학교를 이 지역에서 전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3번이나 떨어지셨을까? 지난번에 왜 떨어졌냐고요? 3번이나 떨어지신 이유가 뭐예요? 예, 좋습니다. 일단 3번 떨어진 거는 일단 제가 부족해서 떨어진 거고요. 네. 네, 그런데 제가 가만 보니까 매번 떨어질 때 보니까
이제 부산의 야당 후보 중에 떨어진 사람들 중에 늘 그 득표율 1등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부족해서 떨어진 거긴 하지만, 제 부족한 걸 조금 더 채우고 메운다면, 네. 다음 선거는 이게 주민들의 열망들을 모아내가지고, 우리 부산, 특히 서부산, 변방에 처져 있는, 이 정체되고 있는 우리 북부를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가능성을 늘 매번 선거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비록 제가 부족해서 떨어지긴 했지만, 늘 메우고 채우고, 그래서 또 다음번 선거를 준비하고, 그래서 반드시 이 변화에 대한 열망들을 만들어내겠다, 낼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을 늘 봐왔기 때문에,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 한우물 10년 받고 이제 네 번째 꿋꿋하게, 아주 우직하게, 이렇게 10년을 한계를 가고 있는 네. 겁니다. 이게 참 고무적인 게요. 네. 첫 번째 선거에서 32.8%를 얻었는데 그렇죠. 두 예. 번째 38.5%, 그렇죠. 세 번째 47.6%. 오. 그렇죠. 가면 갈수록 득표율을 많이 얻고 계세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산수로 하면 그 다음 몇 프로입니다. 산수로 하면 6% 늘고, 두 번째 9% 늘고, 그러면 다음번 12% 느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네, 지난 60%입니다. 60%. 근데 2008년 총선 때 보면 그때 사실은 뭐 야당이 전멸할 때 아니겠습니까? 완전 전멸할 때 전멸뿐만이 아니고요. 그때 소위 말해서 우리 참여정부에서 동고동락했고, 또 뭐 저희들 함께 했던 분들 그 불출마 선언을 하고 또 탈당을 해가지고 무소속 출마를 하고 막 이런 뭐 엉망이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 당시 민주당 간판으로 다 뭐 불출마하고 뭐 탈당하고 난리가 나는 상황에서도 저는 민주당 간판으로 최다 득표를 했죠. 그때도 38.5%라 그래가지고 아마 민주당 낙선자들 중에서도 전국에서 두세 손가락 안에 그렇죠. 네. 들어갈 정도로 득표를 많이 했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2012년 선거에는 47.6%. 아, 정말 아깝게 패했는데. 문재인 조경태 다음으로 제가 제일 많이 그러면 또 몇 표 득표를 차이로 떨어지신 거예요? 그때 한 3,000표 정도 차이입니다. 음. 3,000표고 특히 만덕일동 같은 경우는 제가 65% 득표를 8개 동인데 한 개 동 전체를 제가 민주당 간판으로 거의 뭐 몰표를 받았죠. 그런 동네도 있고 그렇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선거는 언제 도전하신 거예요? 2006년 저 지방선거인데 네. 2006년도 북구청장에 이제 출마를 했었어요. 네. 그때 다 제가 2005년도에 이제 청와대에 있으면서 와, 저희들이 엄청난 공격을 받고 막 시달리고 있을 텐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은 직접 민심을 확인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선거라는 공간을 통해서 한번 증명해 보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제 나이 36에 이제 그 청와대 사표 딱 던지고 네. 예,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왔죠. 구청장 출마하러. 그때는 뭐 나가면 무조건 지는 건데 본인도 아마 알고 있었을 무조건 거예요. 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무조건 불구하고 지는 거죠. 출마를 한 이유. 그러니까 당시엔 또 아내가 만삭이었는데 그렇습니다. 만삭의 끝나고 몸을 10일 있다가 알을 낳았죠. 완전히. 그러니까 만삭의 몸을 이끌고 남편 당연히 떨어진 남편을 또 도와주러 선거운동 나섰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내가 가장으로서 진짜 이 가정을 책임져야 될 판국에 이렇게 사지로 몰고 그럼 아마 본인이 자괴감도 있었을 거고 고뇌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왜 뭐 전재수라는 남자를 왜 만났노? 그럼 농담이고요. 늘 이제 10년 동안 이게 아픔, 슬픔, 고통 이런 걸로 말하자면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그거야 뭐 제가 좋아서 하는 거고 사실 집사람한테는 늘 미안하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게 첫 번째 지지자가 돼주고 정치적 결정을 내려면 따라줬던 집사람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고마움 이런 걸 늘 이제 가슴 깊이 찐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미안하고 고마운 일이죠. 네. 그 정청래 의원이 저번에 저한테 한 번 떨어져 봤는데 엄청 힘들었다 말씀하셨거든요. 이분은 지금 3번 떨어졌어. 아이고, 저는 정청래 의원 한 번 떨어진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고, 참, 엄살도 참. 진짜. 전재수 위원장. 근데 네. 계속 떨어진 사람 고통하고 한 번 했다가 떨어진 사람 고통은 좀 달라. 질이. 맞아. 했다가 떨어졌으니까. 제가요. 아이고. 전재수 위원장을 좀 아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면 네. 실제로 이제 부산에 제가 자주 내려가고 가면 이제 전재수 네. 위원장도 만나고 그러는데 모임에 가면 항상 제일 늦게 와요. 그래서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산악회원들하고 어디 갔다 왔다고. 그렇죠. 주로 주말에 내려가는데 그래서 지역구 관리나 지역구 활동을 가장 잘하는 그런 성실한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정도 득표를 했다고 저는 보는데 예. 이름을 좀 바꿔요. 재수 가지고 안 될 운이었어. 그래서 저는 3전 4기의 신화를 이번에는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전재수 위원장, 최인호 위원장 이런 분들은 좀 아깝게 떨어진 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전재수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중앙당의 관심과 지원 이런 것을 얘기하는 이유를 저는 알아요. 물론 그런 것만 조금 되면 이길 것 같은. 근데 어떤 이런 느낌이 지원을 강하게 해드리면 드는 거죠. 될까요? 어떤 지원? 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드리면 될까요? 해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단은 제가 실탄, 이제 실탄. 그 작년 11월, 12월 이게 제가 하루에 지역을 한 10시간 정도를 걸어다니는데 네. 이게 걷다가 가끔어깨가 처지고 걷다가 힘들어가지고 담배 한 대 태우면서 한숨 나오고 이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정말로 이게 운동화 달도로 지역구를 누벼놓고 다져놓고 하면은 당에서 막 온갖 분란이 다 일어나가지고 다 허물어보고 네. 쌓아놓으면 중앙당에서 허물고 또 쌓아놓으면 또 허물어보고 이게 도대체가 이게 참 이게 절망적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그 중앙당의 이제 뭐 문제는 전재수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바깥의 일이기 때문에 어떻든 뭐 이게 하늘을 감동시킨다는 것은 곧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이제 감화를 이끌어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꿋꿋하게 댕겨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댕겨왔던 건데 이제 선거가 본격화됐잖아요. 네네. 그리고 다행히 당도 이제 김종인 위원장 체제로 가면서 어떻든 더 이상의 분란은 없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당이 좀 일사불란하게 네, 좀 안정을 움직이고 찾아가고 있는데 있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제 부산에 좀 중앙당의 관심과 지원을 요구하는 부분은 일단 첫 번째는 네네. 그 전략 지역의 어떤 그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부산도 뭔가 좀 이게 될 만한 사람들이 좀 출마하는구나 공천. 라고 이제 부산 시민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 인적 라인업을 네네. 전략적 그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주시고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공항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산에 이제 그 지난 20년간 새누리당에서 약속해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았던 해묵은 과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공약을 좀 디테일하게 다듬어가지고 20년 동안 이 양치기 소년처럼 거짓말만 일삼고 표 얻어먹고 입 싹 닦아버리고 했던 이러한 공약들을 우리 당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네. 해내겠다라는 이런 이제 공약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당의 조직 역량을 부산에 좀 각 지역구별로 좀 세분화시키고 해가지고 조직 역량을 우리 부산 지역에 좀 집중을 해주십사. 이거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는데 이거 진성준 의원님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뭐죠? 당의 조직 역량을 부산에 예로 집중해 달라는 들면 게? 중앙당에 이제 이 전문 인력들 많지 않습니까? 당직자 파견. 물론 이제 가능해요, 그게? 당직자들 네. 당직자들이 이제 선거가 되면 이제 각 지역으로 이제 이제
파견도 보내고 네. 그다음에 당내 어떤 뭐 당원 관리 시스템을 관리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의 각 지역구별로 이제 또 당원들도 있을 텐데 이거 하나 구하는데도 그 제대로 이게 뭐 전수조사가 안 됐는지 전화번호 틀린 경우도 많고 예로 들면 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이 선거 시기에 할 수 있는 역량들의 많은 부분을 부산 지역에 좀 집중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그 민주정책연구원이나 이게 자금과 관련된 부분인데 민주정책연구원이나 이런데 저희들도 물론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지역 저 부산 지역에 그래도 격전지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를 좀 정기적으로 좀 해가지고 저희들이 저희도 물론 하지만 여론조사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트렌드를 읽어내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많이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도 좀 넘겨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좀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조금 요약을 해갖고 저한테 그 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거기 그 조경태 의원님 계신 데는 어때요, 분위기가? 일단 여론조사상으로는 오히려 뭐 민주당 후보로 나갔을 때보다 득표를 많이 하는 걸로 이제 여론조사상으로는 그랬는데 네. 이제 같은 이제 서부 정권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종합을 해보면 네. 새누리당 당원들한테 치이고 민주당 당원들한테 배척당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운 선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네네. 이런 이제 생각이 많이 들고 실제 지금 그쪽 분위기도 좀 그렇게 좀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당원들한테는 이제 지난 12년 동안 이제 말하자면 정치적 맞수였는데 이제 포용하기가 힘든 거고. 네네. 그리고 민주당원들한테는 이 말이야 이렇게까지 하고서 이 경상도 사람들 정세에 맞지가 않죠. 단물 먹고 이제 저쪽에 12년을 하고 저쪽으로 또 가버리는 거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쪽 저쪽으로 채워가지고 네. 이게 좀 선거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 부산의 새누리당 의원들도 그런 부분들을 역풍을 이제 간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상당 부분 있습니다. 어쨌든 전재수 위원장께서 염려하신 중앙당 문제는 분란 일으킨 분이 다 나가셨을 거 없을 것 같고 예. 중앙당이 요구하는 것들은 아마 잘 전달이 아마 될 거라고 좀 여겨지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예. 예,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예. 지난번에 16대 2였는데 예. 이번에는 18대 빵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희망이 있는 분들 몇 분 뭐 전재수, 최인호, 뭐 김영춘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예. 본인의 선거 결과를 예상한다면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죠. 가능합니까? 예. 그것도 아주 자신 있는 말투로 가능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때 소위 말해서 이제 양문이라 그래가지고 문재인 문성근의 바람이 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전재수가 48%, 47.6% 받았다라고 부인할 수 없지만 그것 때문에 전재수가 47.6%를 받았다라고 또 결론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지역 기반을 가지고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은 단순 비교만 해보면 2012년 국회의원 선거 상황은 제가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을 못했어요. 예. 왜냐하면 정치인 전재수로 살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당 당원들 아니면은 이게 제 외연을 넓히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2012년 국회의원 선거를 이제 곰곰이 되돌아보고 반성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2016년 국회의원 선거 필승 전략으로 삼았던 게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삼았던 게 뭐냐면 결국은 이게 새누리당하고 경쟁해서 지지 않을 정도의 굳건한 조직을 만드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민주당 조직을 만든다는 게 의아하게 이제 들릴 가능성이 많아요. 다른 지역의 정치자들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걸 해야 되겠다. 이거 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제 새 싸움에서 지게 되고 결국은 이제 선거판 자체가 처음부터 지른 쪽으로 해가 정리가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4년간 뭘 했냐면
정치인 전재수로 이 지역에서 살아가지고는 선거대책위원회 또 우리 당원들만 해가지고 뭐 몇십 명 꾸리는 이 초란 차라리 꾸리지 않는 게 더 나은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정치인 전재수가 아니고 이웃 사람 전재수로 지난 4년을 지역구에서 살았어요. 네. 그럼 뭐냐면은 정치인 전재수면은 새누리당 당원들 만나가지고 술 먹고 어깨동무하고 노래 부르고 할 수가 없죠. 네. 근데 이웃 사람 전재수로 살게 되면은 그 새누리당 당원이 형님이 되고 제 아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년을 살았더니 선거 예비후보 등록할 때 저희가 선거대책위원회 전부 100% 저희 지역구 사람들 해가지고 700명을 구성을 했거든요. 공동선거대책위원장 8분 해가지고 8분에다가 13개 특보단을 만들어가지고 700분의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렸는데 지금은 900명에 달하는 선거대책위원회를 이번에 꾸렸어요. 되시겠네요. 제가 보니까. 예, 900명.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 전재수가 아니고 네. 이웃 사람 전재수, 곧 이 지역에서 생활 정치를 했다는 거죠. 네. 산술적으로 뭐 지난 선거보다 2.4%만 더 받으면 이기는 거니까 뭐 확실히.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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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김대중 대통령도 사실은 국회의원 3번 떨어지고 4번째 당선되셨거든요. 그런 저하고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마지막으로 우리 진짜가 나타나자 청취자들을 위해서 한마디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진짜가 나타났는데 늦게 나타났습니다. 부산 북구에 있는 저 전재수가 진짜고요. 정말 늦게 이제 선수 제대로 만났습니다. 예. 부산 북구를 주목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산 북구를 정말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십시오. 이번에 부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희 SNS를 통해서도 소식도 좀 받아보시고요. 이번 선거는 전재수가 잘나서 이기는 선거가 아닙니다. 예. 우리 부산 특히 영남 우리가 남이가 해가지고 전부 1번 찍었는데 요즘은 우리가 남이가 하면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당신도 내인데 뭐 했는데 우리가 남이지 뭐 보인다. 이렇게 해가지고 민심의 임계점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 의회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7명의 민주당 구의원들을 탄생시킨 새누리당은 6명입니다. 그래서 전국 영남 최초의 기초의회 여소야대를 만든 곳입니다. 네. 그 선거도 저 전재수가 지역위원장으로서 진두 시위를 해서 이제 만들어냈던 성과고, 그래서 이번 선거만큼은 우리 북구에 그야말로 이 분노가 네. 전재수에게 투표하는 것으로 이어질 겁니다. 저는 이 우리 북부 주민들의 열망, 그리고 이렇게까지 만든 이 우리 지역 정치권에 대한 새누리당에 대한 분노, 네. 이것들이 전재수 투표로 저는 바로 연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전재수 개인의 승리도 아니고 우리 북구 주민 모두의 승리로 만들 네.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혁명의 출발을 입고 서부산에서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그런 선거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네네. 좀 지켜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연락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아니 그래 진짜가 이제 나타났다. 그리고 너무 적극적으로 하셔서 제가 뭐 무조건 접수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가까운 시일 내에 한번 뵙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고맙습니다. 진짜 나타 청취자를 한 50만 명쯤 된다고 보는데 이 중에 1%가 5천 명이잖아요. 부산에 그렇죠. 한 5천 명 사시겠지. 우리 진짜 나타났다 했던. 선거 끝났네요. 선거 끝났습니다. 그래 전화해가지고 전화를 하면 뭐 그죠? 예, 친척들을 통해서 진짜 나타 청취자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어쨌든 3번 10년 동안 3번이나 떨어지셨고 예. 죄송한 얘기지만 그러면 정치 백수로 사셨는데 예. 그 경제생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잘 물어보셨습니다,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일단 후원금 좀 보내보고 있어, 일단. 네네. 알았습니다. 일단 후원금 좀 보내서 내일 아침에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후원회 계좌로. 네. 예. 그리고 제가, 어떤 10년 동안 국회 재경부 청와대 생활 일도 열심히 하고 했지만 별로 일하느라고 돈 쓸 데가 없어서 네. 빚이 하나도 없던 이제 서울 집이 있었는데,
당연하죠. 그 집을 이제 팔아가지고 아이고. 전세로 옮기면서 차에 가지고 좀 살고, 예. 그 집을 다시 팔아가지고 부산에 내려오면서 월세로 전환하면서 차에 가지고 좀 살고, 아. 그 다음에 이제 제 집사람이 이제 영문 번역을 해요. 예. 번역이 이게 전문 번역이기 때문에 장당 꽤 이게 단가가 나갑니다. 예. 그렇게 해서 살고,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뭐 비즈니스 한다고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크게 성공한 건 없지만은 이래저래 밥 벌어 먹고 살 정도는,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고 이게 힘든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뭐 3번 떨어졌는데 뭐 이 정도 경제적 어려운 거는 뭐 사실은 뭐 비하면 될 건 아닌데 이렇게 사실은 좀 어렵게 이제 살아왔고, 지금도 이제 사실은 구포 이동해서 현대 아파트에 이제 사실은 월세를 살고 있어요. 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예전에 오늘 우리 정청래 대표님하고 진성균 의원님하고 우리 손혜원 위원장님 저한테 후원금 바로 안 보내주시면 알아서 진짜. 어쨌든 사모님한테 굉장히 미안하고 고맙고 하겠네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뭐 네.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뭐 전재수를 만나러 했습니까? 제가 음성- 선택한 것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음성 편지 한번 보내봐요. 네, 음성 편지. 예. 아내분한테 음성 편지 한번 보내보세요. 예,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맞이해가지고 제가 SNS에서 그 순풍적인 인기를 누렸던 제 집사람 최혜진에게 보내는 편지글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는데, 어쨌든 사랑하는 혜진 씨, 이 못난 남편 만나서 정말 미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저의 첫 번째 지지자가 되어주시고, 또 아무도 모르는 이곳 부산으로 양하자고 했을 때 흔쾌히 또 승낙해주고 받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부산으로 내려왔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 마음을 제가 잊지 않고 우리 딸 2명과 당신 혜진 씨가 이제 저에게 늘 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정치, 부끄럽지 않은 남편으로서, 또 부끄럽지 않은 아빠로서 당당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힘이 되는 정치, 이웃들에게 따뜻한 이웃이 되는 그런 정치를 해나가겠습니다. 혜진 씨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위원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짜 바쁜데 시간 낸 겁니다. 전재수 화이팅! 네, 저도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전재수 부산 북 강석갑 위원장하고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 야, 지금 말이 10년이지 3번 떨어지고 참, 예. 근데 청와대에서까지 이랬던 분이. 그러니까 그 사표를 던지고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요. 인상이 좋고 네. 서글서글해요. 그래서 호감 가는 얼굴이죠. 이번에 되시겠는데요. 목소리 딱 들으니까 자신감이 느낌이, 넘치네요. 예, 예. 네, 저 보좌관 시절부터 아는데 참 착실한 보좌관이었어요. 네. 18대 0은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요. 아니 뭐 전재수 후보뿐만이 아니고 모든 부산의 후보들을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화 통화 연결은 거기까지만 하고, 자 당내 현안 제가 궁금한 거, 또 청취자들이 궁금할 거 제가 대신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영입 인사들의 거치 왜 빨리 결정을 해주지 않느냐, 이렇게 당에 좀 불만을 쏟아내고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영입인사뿐만이 아니고 지금 당내 경선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빨리 그 총선 체제로 들어왔는데 여기서 후보들 결정해 줘야 뭐 누구한테 가서 지지하라 말을 하고 할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많거든요. 요게 이런 얘기 전반적으로 한번 대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이제 퍼즐 맞추기처럼 다 연관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선거구 획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속으로는 준비를 다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23일 날 선거구가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안심번호를 위한 경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미 선거구 획정이 끝났으면 벌써 경선을 하고 있을 그렇죠. 예. 그런 시기인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는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선은 무효다,
이런 유권 해석을 내려서 각 당에 보냈기 때문에 네. 경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23일 날 선거 객정이 되면 그나마 빨리 서둘러서 안심번호를 이용한 경선이 가능할 텐데 만약에 23일이 되지 않으면 안심번호를 이용한 경선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그러면 그랬을 경우 우리가 지금 당이 정해놓은 거 있죠. 권리당원 30, 일반 국민 여론조사 70 이렇게 이제 하겠다라고 대략 가닥은 잡았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는 안심번호는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는 건데 그게 안심번호가 안 되면 이제 뭐 집전화를 주로 이용하는 방법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런 것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러면 경선하고 상관없이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략 공천은 네. 선거구가 획정이 돼야 예를 들면 분구되는데 뭐 결정이 돼야 전략 공천이든 아니면 뭐 단수 공천이든 뭐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됐기 때문에 247개입니까? 이것이 다 지금 유동적으로 선거구로서 지금 기능을 상실한 거죠 법적으로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진성준 의원님도 지금 국회라는 지역구 사무실을 개소를 못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뭐 정식 개소식도 못 하고 있고 예비 후보로 등록도 못 하고 있는 거죠. 저희 강서구는 국회의원 의석이 하나 더 늘어나는 선거구입니다. 그래서 획수정을 새로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선거구가 나뉘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갑을만인데 갑을 병으로 나눠. 병으로 나눠집니다. 그럼 진성준은 갑을병 중에서 어디로 예상이 돼요? 글쎄요, 그거는 좀 선거구가 실제로 나누어지는 것을 봐야만 해요. 지금 저는 을 지역위원장이었는데 네. 이 을 지역과 갑이 사실은 갑이 인구가 늘어난 거거든요. 을 지역은 28만 원에 딱 목에 닿아 있고 그런데 이거를 다 합쳐가지고 새롭게 이거를 그어야만 다음 선거 때 또 늘리네 마네 하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기존에 선거구 획정됐던 거를 다 흔들고 새로 해야 된다. 그래서 갑을병이 어떻게 붙을지 모른다. 그런데 23일 날 되겠어요? 지금 청와대에서는 다른 법 특히 뭐 노동법 파견법을 연관해 갖고 하라고 지금 이렇게 지시를 내렸는데 과연 되겠습니까 통과가? 뭐 그건 원내대표가 이제 알아서 협상을 하기 나름인데 어쨌든 23일 날 안 되면 매우 곤란한 상황이 앞으로 초래가 될 건데 참 새누리당이 대단한 게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야당이 버팅기고 여당은 자꾸 이렇게 뭐 타협하자고 그러고 뭘 내줄 테니까 하자고 그러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거꾸로 돼버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부에서 얘기한 거 우리 칭찬합시다. 네. 칭찬합시다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의원님 누구를 칭찬하고 싶어서 본인이 적극 주장해서 이거 칭찬합시다 해야 된다고. 이 코너 만들어주셨죠. 꼭 네. 칭찬하고 싶다. 누구를 칭찬하고 싶습니까? 국회의원 의정 활동을 하다 보면 이분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참 보석같이 반짝이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동료 국회의원의 입장으로 보면.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제 트위터는 제가 마음대로 알아서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공주의 박수현 의원을 공개 칭찬을 했어요. 근데 이게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켰어요. 그 두 번째는 박광원 의원을 제가 트위터로 했는데 오늘 좋은 사람만 하셨네. 네, 오늘 제가 진짜가 나타났다 정청래 공식 칭찬 1호, 네, 1호. 국회의원은 경기도 용인 을 김민기 의원입니다. 김민기 의원은 전반기 때 정보위 바로 제 옆 짝꿍이었고 후반기는 안행이 또 제 옆 짝꿍이에요. 근데 김민기 의원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말이 느려요. 근데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행동이 굉장히 빨라요. 근데 전국을 찔러요. 그런데 제가 그 용인에 있는 옛날 노상업 분들 많이 알아요. 근데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 지역은 김민기니까 되는 지역이다. 네.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김민기 의원이 굉장히 뿌리 깊은 그 지역인 것 같아요. 그게 다 형님 동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지역이 새누리당이 강세 지역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김민기 의원이 이걸 깬 거죠. 용인 시의원을 했거든요. 그리고 2010년인가요? 용인 시장 공천을 받았어요. 예. 근데 그 다음날 뺏겼어요. 근데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였어요. 뺏겼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갑자기 공천 박탈. 아이고 예. 뭐 지역구 기존 뭐 의원 뭐 예, 이런 예, 몇몇 예. 관계에서. 예, 예.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뭐 난리가 났겠죠. 그렇죠. 정술래 같은 당사에 쳐들어오지. 근데 김민기 의원 뭐라고 했냐면 아 이것은 시운이 나하고 맞지 않는구나라고 바로 그것을 그냥 수긍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생각 그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로 2년 후에 국회의원이 됐죠. 근데 이렇게 보면 저도 많이 배웁니다. 특수부대 출신이고 전략 전술이 능란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왜 우리 당은 항상 이기지도 못하면서 승리하겠다 그러면 실패하냐. 그러지 말고 실패 전략을 짜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숫자가 모자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집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한테 표를 많이 주십시오. 이런 실패 전략을 적절하게 구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적으로는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렇죠. 아침 이슬 김민기는 아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트위터 올렸더니 아침 이슬 김민기 의원 이렇게 질문할 사람도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정말 감탄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공직생활 시의원 기초의원을 시작했는데 내가 항상 공직자로서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매달 어떤 데 기부를 했대요. 기부를 했는데 매달 하면 통장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감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1년에 6개월째 12개월째 월급을 100% 그냥 기부를 한대요. 그리고 굉장히 가난하게 사는 거지 그 달은. 그러면서 내가 기부했지 이런 걸 온몸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에 2번을 기부를 하면 매달로 치면 17%를 기부하는 거예요. 그런 셈이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10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했어요. 근데 1억이 목표가 달성이 된 거야. 이번에 본인도 몰랐대요. 근데 그 아너스 클럽인가 거기서 이거는 공개해야 된다. 공개를 절대 하면 안 된다. 근데 기부 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공개하자라고 계속 그쪽에 요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허락을 해서 이번에 세상에 알려진 훌륭한 의원입니다. 어디다 한 거예요? 그 아너스 클럽. 아너스 클럽은 모임이잖아. 네, 거기다 했대요. 거기서 딴 사람들을 아니 도와주는 무슨 건가? 무슨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했는데 네. 1억을 기부했다고 해서 아너스 클럽에 가입된 거지. 그렇지. 아이씨. 그렇지. 제대로 좀 홍보를 해주시려면 그렇지. 칭찬을 좀 제대로 해주세요. 그렇지. 그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하튼 자우감각 네. at any rate 네. 매우 훌륭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시의원에서 국회의원까지 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아마 그 지역구 국민들 마음을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활동하면서 인상도 그렇죠. 좋네 아주. 예. 찾아보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칭찬 이야기 의원들 들어보니까 다들 현역 의원이네요. 정치 신인단에 관심이 없으세요? 아니 동료 의원 칭찬하기 이거예요? 차원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인을 하자. 그럼 또 신인을 하죠 제가. 그러면 앞으로는 그러니까 현역 의원만 하지 말고 정치 네. 신인까지 다 포함해서 합시다. 네, 그럽시다. 정치 신인 중에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러면 포함해서 칭찬하는 걸로 네, 딱 3분 했습니다. 3분 했습니까? 너무 것 누구 같은데. 누구 하시겠어요? 저는 사실은 홍종학 의원님이 저 당직자로 일을 하면서 제가 참 존경스럽게 이렇게 보게 됐어요. 저 사실은 잘 모르는 분이었죠. 저 시민운동 단체 활동하시면 경실련에서 활동하셨잖아요. 그리고 경제학자시고 그 진보적인 경제학자셨는데 저는 그냥 경제학 식견이 높은 분이려니 뭐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전략기획위원장을 할 때 홍종학 의원께서 디지털 소통 본부장을 하셨고 이번에 또 유임 되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탁월한 디지털 소통 감각을 가지고 계실 줄 몰랐어요. 그동안에도 당이 온라인 정당으로 변모해야 된다. 또 꼭 온라인 정당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트위터나 SNS 상에서 여론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각별하게 당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를 그전에 정청래 최고위원부터 계속 주장해 왔지만 제대로 못 해왔는데 그래서 뭐 계획은 많이 세웠어요. 뭐 예전부터 네트워크 정당을 어떻게 만들 거냐, 온라인 정당을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연구와 계획은 많이 세웠는데 단 한 번도 제대로 집행된 적이 없어요. 그때마다 지도부가 바뀌어가지고 새로 출발하고 그랬는데 문재인 대표 이후에 디지털 소통본부장 하시면서 홍종학 의원님이 이 계획들을 다 재점검하고 실행을 계속해가면서 완전히 디지털 소통의 새로운 경지를 우리 손혜원 위원장님이 홍보위원장으로서 경지를 개척했던 것처럼 개척해 주셨다. 이만큼 그러니까 손혜원 위원장님과 버금가게 당에서 일을 많이 하는 본부가 없었어요. 그런데 디지털 소통본부를 확고하게 그렇게 해 주셨다고 해서 제가 당직 의원으로서 굉장히 존경하게 됐는데 그분은 그렇게 당무에 매진하다 보니까 아직 당신이 정치를 계속해야 될 지역구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네. 뭐 곧 선정하겠죠. 네. 근데 제가 이번에 저 공천 신청 마감이 이루어졌잖아요. 지난 화요일 날. 네.
이루어졌는데 홍종학 의원님이 이 공천 신청을 할 때는 나는 어느 지역구에 어떻게 출마하겠습니다 해서 신청을 하는 거거든. 지역구를 정해서. 네. 그런데 지역구를 정해서 출마했다는 얘기를 제가 신청했다는 말을 못 들어봤어요. 이런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안 하셨을 것 같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저는 우리 당에 다들 미리 준비를 하셨잖아요. 다른 그 비례대표 아니 그러니까 저같이 약삭 빠른 사람들은 먼저 지역도 준비하고 기왕에 지역위원장도 되고 해서 막 지역 관리를 해왔죠. 그리고 또 조금 시동이 늦게 걸린 분은 아직 지역위원장은 아니지만 어디라고 이렇게 딱 지역을 정해서 지금 뭐 선거 사무실도 내고 예비후보로 등록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종학 의원님은 선당 후사를 그야말로 몸소 실천하시면서 아직도 출마 지역구를 선정하지 못한 채 당무에만 전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당을 앞세우는 사람인 것처럼 지역에서 제가 열심히 얘기하고 있어 왔는데 왜냐하면 29살 먹어서 처음으로 국회 비서로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정당원으로 가입돼 가지고 활동해 왔으니까 정당 경력이 이를테면 한 20년 이상 된 사람인데 우리 홍종학 의원님은 안 그렇거든요. 19대의 비례대표로 되면서 입후보 하시면서 당에 들어오신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선당 후사를 몸소 실천하고 계시더라. 굉장히 홍정학 존경하는 의원 분이고. 진짜 나타났다 항상 듣는데 아주 갑자기 뿌듯해하겠네요. 내 얘기를 갑자기 왜 하지? 그러면서 항상 들으신대요. 네 들으신다. 우리 당에 꼭 필요한 인재다.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당무를 위해서도 그렇다. 근데 왜 디지털 소통본부를 맡으셨죠? 정책이나 그 경제 쪽에 일을 하셨어야 되는데. 정책도 맡아서 일을 하셨는데 디지털 소통에 대해서 당신이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이게 자꾸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뭐 카톡이나 이런 데서 그러는데 특히 우리가 다른 데는 자발적인 지지자들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카톡은 우리가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에 비해서 지난 대선 때에 이른바 뭐 정치적인 흑색선전, 마타도어 이런 것들이 카톡을 통해서 계속 전파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당이 속수무책으로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대응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입버릇처럼 주장하고 계셨는데 누구도 이 카톡의 대응체계를 스스로 세울 수가 없었어요. 엄두가 안 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홍종학 의원님이 디지털 소통본부장을 맡게 됐는데 과연 지금 대책을 세우고 계시죠. 그리고 뭐 우리 진짜 나타났던 디지털 소통위원회 작품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칭찬했고요. 우리 손혜원 의원님 혹시 누구를 염두에 두십니까? 저는 이제 원래 알았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네. 들어와서 또 더 빛이 나고 있구나라고 느꼈던 사람이 일산 동구의 유은혜 의원입니다. 예. 저는 유은혜 의원이 김근태 의원님 계실 때니까 언제입니까? 꽤 오래됐죠. 90년에 제가 그 신사동으로 이사 가면서 거기서 그 사무실에서 했으니까 임대 사무실에서 90년대 초반 같아요. 그렇습니까? 김은태 의원 그때 이제 제가 96년. 푸른 내일이라는 그때 그걸 담당했던 신입사원이 지금 우리 미국 지사장이 돼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남편이 하루는 오더니 내 친구가 김근태라고 있는데 그래서 고문당한 사람요. 그랬더니 김근태가 그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 소식지를 만든대요. 푸른 내일이라는 그 소식지를 만드는데 그거를 좀 그 이제 컨텐츠가 나오면은 그걸 좀 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인쇄비는 누가 해주는 사람이 있대요. 또 후원자가. 근데 그거를 좀 디자인을 해서 편집을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갖고 오라 그랬죠. 근데 그게 아마 지금 생각하니까 한 개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예, 후원의 소식지 있었습니다. 네, 한 달에 4번 정도 나오는 거인데 그때 백무현 그 화백이 그림을 그렸었어요. 그리고 예. 꽤 탄탄한 소식지였어요. 예. 그래서 그 푸른 내일이라는 그 로고도 만들고 이제 그 작업을 우리가 이제 하는데 그때 담당이었었어요. 그 윤혜 의원이. 예. 근데 얼마나 성실하고 차분하게 그 일을 하던지 우리 직원들도 모두 좋아했어요. 한 번 인상도 한 번 안 쓰고 그때 그 일을 이제 자료들을 갖다가 주면은 옆에서 다 보살피면서 이렇게 그 교정을 챙기고 하면서 항상 마무리를 질 때도 너무 완벽하게 우리 뒷바라지를 우리가 일을 해주지만 그 뒤에서 자기가 할 일들을 조용히 하고 그래서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늘 1번만 찍는 제 남편도 윤혜 의원이라면 너무 좋아해요.
그 지난번 선거 때도 제가 남편 찔렀죠. 유은혜한테는 돈을 좀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계좌번호 보내줘 그러더라고. 얼마 보냈는지 제가 몰라. 근데 남편도 참 좋아해요 유은혜 의원을. 그래서 저런 사람 같으면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지난번에 그 의회였어요. 일산 동구에 그때 누구 구였는지 아세요? 거기가 지역구? 무슨 친박 무슨 백 뭐씩인가 하는 사람 아니야. 아니었어요? 이번에 저기 진선미 의원이 이부영 그 전 의원의 그 지역구를 딱 받았잖아요. 얼마나 정말 해피한 일이에요. 딱 지정을 해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근데 윤혜 의원이 누구 지역구 받은 줄 아세요? 한명숙 의원 지역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명숙 의원이 17대였고 네. 18대 때는 한나라당 백성훈 아까 얘기한 예, 갔다가 예, 이제 예. 그걸 그 지역구를 윤혜 의원한테 물려준 다시 거죠. 예, 그렇죠. 준 거죠. 그래서 거기를 들어갔는데 참 어려운 싸움을 했어요. 일산 동구가 윤혜 의원이 이제 탈환한 지역구인데 한나라당에 가 있던 것을 그런데 조금 고무적인 것은 이 지역이 대통령 선거할 때도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보다 훨씬 많이 얻은 지역이었고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도 우리 후보가 훨씬 더 많이 얻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 굉장히 고무적이지만 또 혹시 또 야권 분열이 일어날까 또 이런 걱정은 됩니다만 이 시대에 참 역술임. 어떻습니까? 이혼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될 것도 제가 예언했기 때문에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내가 지금 누구한테 설명할 때마다 그 정확하지가 않아서 그런데 다시 한 번만 말씀을 해주세요. 그 대선 때 네. 그 정청래 의원님 지역구에서 네. 그 이 문재인 박근혜 표차가 제일 많이 났다 그랬어요. 서울에서. 서울에서 1등은 관악이고요. 네. 제가 2등 정도 됐을 겁니다. 관악이 예, 누가 그러니까 했죠? 문재인 가나가 누가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원래 야권이 원래 강한 야권이 지역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마포 을에서만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21,282표 차를 이겼어요. 18,000이라 때 그게 아니구나. 2만 제가 18,500표 차를 이긴 거고 문재인 후보는 이제 투표율이 높았잖아요. 네. 같은 17% 차이기는 한데 근데 이제 투표율이 대선은 훨씬 높으니까 표차는 21,282표 차로 이겼죠. 그걸 다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숫자에 참 강하신가 봐요. 예, 왜냐하면 항상 자랑을 해야 되니까. 아주 의외야. 그런데 네. 그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제 총선 있고 대선 있고 이제 이번 총선을 만나잖아. 이번에는 어때요? 본인이 더 많은 표차를 얻을 것 같아요. 제 경우요? 네. 제 경우는 이럴 때는 전략적 발언을 해야 되는데요. 19대 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낫다. 더 좋다. 지읒이 아니라 시옷. 낫다. 낫다. 네. 그게 전략적 발언이에요. 공기- 나는 엄살 피우는 줄 알았어. 아니 돌아다니면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긴다 하면 져. 아니 이긴다는 게 아니라 낫다. 아니 시옷이래잖아요. 좀 낫다. 난 이긴다라고 안 하고.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 그 세 분이 소개해준 김민기, 홍종학, 윤혜 의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는 뭐 현역은 아니어도 정치 신인이어도 그러면 이렇게 네. 하자고. 나는 김민기 의원을 칭찬했어. 네. 홍종학. 그다음에 유은혜. 네. 그래서 만약에 칭찬하는 의원이 떨어지면 네. 책임까지 지는 걸로. 아니 책임 어떻게 져? 홍종학 의원이 아직 선거구도 못 정하고 있다니까. 그게 잘 골랐어 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칭찬 효과가 나타나야 되잖아. 이분도 말고라도 언론에 조금 조명을 덜 받는 분, 조금 덜 유명하신 분, 뭔가 억울한 일이 있으신 분, 그러나 괜찮은 분. 그런 분들 많이 소개해 해드리고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렇게 방송 들어봤냐고 이게 이렇게 반응을 또 소개시켜주는 네. 괜찮지 않습니까? 네. 김민기 의원 마지막에 들어봤어 이러면서 그 반응을 또 소개시켜주는 그렇게 하면서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만 하고 오늘 방송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진성이 좀 할까요? 이렇게 돌아갑시다. 진성이 의원님 오늘 방송 어땠습니까? 오랜만에 복귀했습니다. 한 주를 쉬고 복귀를 하셨는데요. 아 진짜 제가 준비를 못 해온 표가 나가지고 정말 죄송스럽고. 못 해왔는데 그 정도 잘하는. 아유, 아니요 전혀. 사드만큼은 제가 전공 분야인데 제가 국방위원이니까 사드에 대해서는 평소에 실력으로 해야지 하고 왔는데 다 까먹어가지고 하나도 안 나오는 것 같아. 예, 그 도대체 언제까지 이 진짜가 나타났다를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심정에서는 이렇게 준비 없이 방송에 임하느니
잘 하실 수 있는 분이 오셔서 했으면 좋겠다. 가령 그러니까 안 돼. 비례대표로 출마하실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시면 그 훨씬 사람 더 어떻게 알아 지금? 훨씬 더 하실 수 있을 거고 왜 영입 인사 중에 그런 거 이렇게 하신 분 없나요? 뭐 없어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그래도 좌지간 지역에서 열심히 뛰어야 하지 않은가 이런 밤은 생각도 뭐 하고요. 밤은 기니까. 그럼요. 네. 근데 아까 사드 하시는데요. 옆에서 내가 딱 봤는데 사드 이러시더라고요. 번데기 발음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 TH잖아요. 사드. 예. 아니 원래 뭐 스펠링이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 그렇게 해요. 자, 손 위원장님. 저는 이제 홍보 전략을 본격적으로 짜고 있습니다. 네. 총선에. 근데 이제 실감이 나요. 이제 진짜 일을 하는구나라는 실감이 나고 뭐 멋있는 광고를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기는 홍보를 해야 되는 네, 거죠. 네. 이제 그 준비에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풀타임으로 6시 반까지 늘 이제 있어요. 사무실에. 그 일같이 이제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면 제가 아마 이제서야 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워밍업이었고요. 앞으로 더더욱 바빠지시기 바랍니다. 네. 정철 의원님. 오늘 방송이요. 저도 참 준비를 잘 못 해온 것 같아요. 겸손이야.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많은 자질이 부족하구나. 그리고 선거가 가까워지나 왜 이러니? 오글거린다. 오글거려. 그리고요, 그동안 제가 너무 아는 것 없이 너무 떠들었다. 너무 자만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 지역구에도 전념해야 되고, 다른 분이 이 자리에 오셔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영입인사 혹시 뭐 제자리 하실 분들 없습니까? 근데 저는 좀 정청래 물러가야 참 될 것 귀여운 같습니다. 데가 있어. 네. 아유 저래서 마포 사람들이 좋아하나 봐. 네. 하여튼 그동안 감사했고 죄송했습니다. 예, 빨리 알겠습니다. 줄 알고.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들어주신 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뭐 오늘 통화했었던 전재수 위원장을 비롯해서 부산이 많이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더더욱 좀 힘을 좀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진짜가 나타났다 해도 더더욱 성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제가 혹시 못 나와도 못 좀 이해를 나오셔도. 해주시고 네. 손혜원 홍보위원장님 우리 당을 잘 부탁합니다. 지난주에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바대하고 말고. 많이 받았어. 많이 받아서 몇 시간 만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예. 한숨을 쉬더라고. 그래서 이 작가 나 다음 주에 이 시대에 참 반성인으로 태어나야겠어 이렇게 말하고 오늘 바로 사과를 했으니까. 네. 네. 태도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뀌었습니다. 네. 바뀌었죠. 하여튼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네. 네. 삼더이즘 더 낮게 더 겸손하게 그러나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참 특이한 사람이야. 양두구육이라고.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